네, 김진전 논설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계속해서 송영선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이제 다음 주 탄핵 표결과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외팀에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뜬 사람 5명과 가라앉은 사람 5명을 한번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먼저 뜬 사람 5명 5등, 5번째 5등은 길라임 하지원 씨입니다. 예. 좀 난데없긴 난데없어요, 이게. 시크릿 가든의 이 현빈과 더불어서 네. 이렇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렇죠. 이연속국이 드라마가 굉장히 감각적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사실 길라임, 잊혀졌죠. 예, 그런 역할만한 역할을 못 받고 있고 현빈도 그렇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으로 인해서 이 복고 열풍이 생기면서 이제 광고도 이렇게 뭐 성형외과 광고도 받는다 이러는데 네. 이 한문으로 당시에 그때 이 원서에 예. 어디 지원서를 내는데 길라임, 즉 속을 드러내는 게 길하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문의 뜻이 있었죠. 요즘과 관련해서 매우 좀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하지원이 박 대통령 대신에 뜨고 박 대통령은 길라임이라는 뭐 본인이 원했든 안 했든 간호사가 했든 그걸 갖다가 차용을 했는데 가라앉는. 근데 박 대통령이 현빈 그 드라마를 좋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진실은 뭐든지 간에 어쨌든 한 사람은 길라임으로 인해서 뜨고 한 사람은 길라임으로 인해서 이 대중의 희화화되는 이런 어떤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뜬 사람 네 번째는 누구일까요? 박지원 의원입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지금 대한민국의 여의도의 판도는 서청원 대 박지원이라고 보면 되겠죠. 서청원 대 네네. 박지원이요? 왜냐하면 박지원은 사실은 국민의당 원내대표라고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흐름 전체를 꿰고 총괄지고 끌고 나가고 서청원 대표는 사실은 굉장히 그동안 조용하게 있다가 그렇죠. 사실은 이게 탄핵이 아닌 소위 말하는 형태는 뭐 자진퇴진하는 모습으로 하면서 탄핵의 쐐기를 박는 지금 주 역할을 하고 있죠. 네. 탄핵을 피하는. 그렇죠. 탄핵하지 않고 이제 대통령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가장 묘수를 앞장서서 친박 쪽에 내신 분이 서청원 대표니까 이 판국인데 매일 약간은 좀 시소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박지원 대표가 실질적으로는 뭐 제일 큰 야당의 당 대표도 아니고 원내 대표도 그렇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의 정치적인 뭐 정치 구력도 구력이지만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걸 보면 사실 이 한 수 앞을 서가지고 하는 뭐 진짜 노련합니다. 예. 그러니까 추미애 원내대표에 대해서 추미애 대표. 당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좀 못마땅해 하고 심지어 뭐 나아가서는 똥볼 찰 줄 알았다 이런 용어까지 쓰는 이유가 야당 3당의 공조를 하자는 것은 사실은 내가 계획을 해놓은 그 프레임에 따라만 큰 문제가 안 생긴다. 잘 돼 갈 건데 자꾸 혼자서 나가 돌발적인 단독 행동을 드리블을 하고 왜 단독 하냐? 드리블을 하니까 골대 앞에 가가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건데 사실은 결국 지금 박지원 비상위원장이죠. 네, 원내대표. 원내대표는 실질적으로 국민의당 대표가 아니고 야당 전체를 총괄하는 리더로서의 이번에 역할을 일부에서는 박지원 대표가 자칫 사쿠라처럼 보일 수 있다. 뭐 우리 흔히 뭐 이게 뭐 정식 용어는 아닙니다만 흔히들은 이제 사쿠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쓰는데 사쿠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도 상당히 중심을 잘 잡고 현실성이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타협을 하는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 예, 야당의 대표들 3명이 이렇게 이 회의를 하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 딴 사람에 비해서 안정성이 있고 네, 안정감이 있어요. 수준이 네. 좀 높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38석의 조그마한 정당의 그렇죠. 이 대표고 더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집권이나 이런 길까지 가려면 개헌이나 또 정계 개편을 해야 되는 한계에 내몰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딜레마가요. 본인의 통일 정책은 DJ 정권의 통일 정책을 개선한다면서 네. 개성한다면서 안보에 대해서는 매우
왼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지원 이 국민의당과 합당을 하거나 이렇게 정계 개편을 하기 위해서 뭐 그걸 이원 집정부제 등 개헌을 하려면 새누리당의 이탈파들이나 새누리당이 뭐 전체가 통으로 다 나와서 이렇게 합쳐져야 될 때 과연 이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렇게 가면 황금인데요. 이렇게 황금률을 이룰 수 있는 양보를 박지원 이 대표가 해낼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이 하나 딜레마고요. 굉장히 실용주의자 좋게는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나쁘게 본다면 도대체 속을 알 수 없다. 이런 어떤 그 부작용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뜬 사람 5등이 길라임, 4등이 박지원 의원, 3등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사실 뜬 분이라고 하면 좀 이 분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도리어 이때까지 끌고 오던 지지율보다 더 빠지고 있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반기문 사무총장을 이제 3등이라고 뽑은 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측면인 것 같아요. 보수 쪽의 유일한 희망으로 자리매김했다. 보수 진영에. 어떻게 보세요? 그렇긴 해도 사실은 뭐 어쨌든 간에 뭐 퍼센티지가 사실 총선 끝나고 완전히 깔아앉아서 그렇지 김무성 대표가 자기가 대선을 출마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뭐 김무성 대표도 한때 20%를 상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꼭 떴다고 이제 구분을 한다면은 사실은 새누리당에서 이분을 보수의 확고한 후보로 지금 밀기 위한 모든 작전을 다하는 게 반기문을 향한 뭐 바이드 반기문, 포드 반기문, 오프터 반기문 상황에 지금 완전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완전히 것이. 그런 거죠. 왜냐하면 4월 퇴진이라는 숫자가 4월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산해 보이 최악의 경우라도 헌재에서 결론을 내려서 어떻게 되면 3월까지는 다 되면은 준비해서 그럼 모든 플랜이 다 그럼요. 반기문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정진석 대표가 지금 입장을 뭐 개헌을 끄집어냈다 이걸 다시 4월 퇴진했다 왔다 갔다 이 카드 저 카드 짠 하고 내놓는 게 전부 다 감아보면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포드 반기문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원포인트 개헌하자는 게 이건 느닷없는 국민의 여론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때까지 개헌을 무슨 정치 체제에 문제가 있니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나 하니 느닷없이 원포인트 개헌하는 이런 용어 자체도 전부 다 반기문을 향하니까 퍼센티지 지지율은 떨어졌음에도 전반적인 지지율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금 여당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뿐만 아니라 이 한 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을 게 떠오르는 건 사실. 이러다가 나 대선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딱 말해버리면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0%라고. 0%라고 봐야죠. 그렇죠. 초단기는 문재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세 달 뒤에 갑자기 선거하는 거네요. 그렇지만은 중단기 한 5, 6개월은 반기문에게 유리하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거꾸로 이야기하면 길게 가게 되면 이분도 검정이니 뭐니 하면서 노무현 정권 때 유엔 사무총장이 되는 과정에 대한 적당히 가는 게 여러 가지 좋죠. 이야기가 나오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최근에 박 대통령 최순실 게이트로 말미암아서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부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박 대통령의 옆에 있다가 같이 벼락을 다 맞아버렸어요. 자, 최순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뜬 사람. 두 번째 2등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네. 엄청나게 떴어요, 지금. 네네. 뭐 2위까지 네. 올라왔죠. 차고 올라왔는데 저는 이 뜬 이유를 단촐하다. 첫째. 단촐하다? 단촐하다. 당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당과 보조를 맞춰야 될 것도 없고 또한 메인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망설임이 있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거침이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상대적으로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이 지금 사실은 엄청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산이 이재명보다 훨씬 더 원래 2등 뛰는 사람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1등 가면 뒤에서 따라올까 봐 계속 뒤도 봐야 되고 뭐 어느 정도 더 빨리 완전 결승전에 이르기 전까지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복잡한 머리로 훨씬 더 복잡한데 거기에 비해서 이분은 그런 힘이 없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횃불 민심을 가장 죄송합니다. 아직 촛불 횃불은 안 민심을 됐어요. 촛불 가장 민심? 속 시원하게 드러내주니까 젊은 친구들이 열광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이게 논리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감성을 타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 문재인은 나는 말도 느리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사이다는 탄산 음료는 마실수록 목이 마른데 나는 먹고 나면 속이 든든한 고구마다 가는데 고구마 금세 먹으면 목매해요. 사람들이 지금 금세 먹지를 못해. 사실은 고구마가 제일 쉽게 맛있게 많이 먹으려면 고구마 한 입에 탄산 음료 한 번 마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인지는 몰라도 아 이재명 지지율 올라가는 건 나쁜 거 없다. 뭐 김부겸도 올라가라. 아, 그리고 조금 위기감 느끼는 것 같은데요? 아 위기감도 있지만 사실은 나름대로 계산이 야 경선하면 결국 나야. 그러면 그 지지했던 표들은 나한테는 그렇겠죠. 이렇게 혼자 셈법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뜬 사람 첫 번째는 촛불을 든 국민입니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불법 폭력 시위를 일삼는다 이런 평까지 들어왔던 대한민국 국민이 이번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뜬 사람, 저희가 외팀이 뽑은 뜬 사람 첫 번째는 촛불을 든 우리 위대한 국민으로 선정됐습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가라앉은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 다운된 사람은 너무 많은데 뭐 물론 제일 이제 뭐 1등은 박근혜 대통령이겠죠. 가라앉은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뜻밖의 가라앉은 사람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자, 5번째 5등은 누구일까요? 조윤선 장관과 조경태 의원을 꼽았는데 의외십니까? 오, 저는 조윤선 장관이 깔아앉았다고 평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떴나? 아니 한 대통령 하에 장관을 2번 하고 수석을 한 번 했는데 뭐 지금 깔아앉았다고 얘기한다는 건 아니 이건 뜻밖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는 바람에 그냥 거기 아니 그것도 사실은 지나친 거죠. 솔직한 소리 수석하고 무슨 여성부 장관 했으면 됐지. 문화체육부에 대한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갑자기 내려앉았는 진짜 뭐 그걸 억울할 필요 없다 그 얘기시네요. 아유 억울해야 할 거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 그리고 조경태 의원은 뭐 아시는 대로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총선이 끝난 뒤에 이제 새누리당으로 당을 옮겼는데 새누리당이 이제 지금 이 꼴이 돼버리니까 얼떨결에 뜻밖의 이제 가라앉은 사람으로 저희 스태프들이 이제 뽑았습니다. 아니 그것도 억울할 거 없어요. 노무현 물론 노무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사실은 이분이 노무현 의원의 보좌관이었잖아요. 출신이 사실은 그 노무현의 그늘 아래서 사실은 3선을 냈고 또 요번에도 타이밍 좋게 물론 자기는 그 당시는 타이밍 좋게죠. 타이밍 좋게 그때는 자기는 정말 더 이상 부산에서는 든민주는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옮겼는데 표를 까보니까 전혀 다르게 나타났죠. 부산에서 5명이나 됐지 않습니까? 총선 전에 옮겼구나, 참. 네네네. 5명이나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새누리 온 게 꼭 잘했나 싶을 생각인지 몰라도 뭐 사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종구 의원, 이혜원 의원을 다 제키고 여기 와서 기획재정위원장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4등으로 가겠습니다. 4위는 김병준 지금도 국무총리 내정자라고 불러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국무총리 내정자는 떴다가 이게 좀 모양이 이상해지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라앉은 사람, 다운된 사람 4등으로 이제 꼽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모양에 좀 기스가 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3등으로 가보시죠. 김진태 의원으로 저희가 뽑았습니다. 이분이요 그동안의 보수 진영에서는 다크호스로 뭐 자기의 대통령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아스팔트 보수에서는 이야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번에 그 촛불도 바람이 불면 그냥 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뭐 이렇게 본인이 처한 위치에서 편을 들 수는 있지만은 그 편을 드는 데서 균형 감각은 가졌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또 선거법 뭐 위반 문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내일 이제 이분의 이 지구당 당사 앞에서 2만 명이 실제 그렇게 올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촛불 집회를 한다. 지금 이 이야기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이 무너져가는 이 부분에 이분이 이렇게까지 나서서 편을 들었는가. 그러면 그것이 충성이냐 어디이냐. 안 그러면 시류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해서인가. 이 부분이요. 이 보수의 오늘날 좀 얕은 폭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수의 기대주로 이렇게 인정을 받던 사람이 이런 결정을 이 타이밍에 했을까 하는 부분이 너무 좀 나간 것 같아요. 발언 수위가 너무 예. 좀 나간 것 같아서. 지금 현 체제에서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이 새누리당이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보수에 대한 충성심이다라는 착각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김진태 의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름대로는 소신이라고 한 네. 것인데 이 소신 자체가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류를 못 잃는다. 이재명 시장한테가 좀 배워라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등과 1등은 같이 한번 보여주시죠. 2등과 1등은 같이 보시면은 문재인 전 대표와 1등은 추미애 현 대표입니다. 예, 문재인 대표가 뭐 보수 진영에서는 거부감이 있다 칩시다. 확장성이 한계가 있고.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이 야권의 대선 주자들의 전체 지지율은 중도 일부 보수까지 포함하면서 상당히 넓어졌을 건데 네. 왜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정체 내지는 줄어들고 있는가? 이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다 흡수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왜 그러냐? 야권 주자들이 봤을 때도 문재인 대표가 어딘가 답답하거나 또 발언이나 행동에 있어서 타이밍이 맞지 않다거나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국민들 다수가 심지어 이 일부 왼쪽 진영에 있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문재인 대표의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가치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지하기에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표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이제 586 운동권들 네. 세력의 한계에서 80년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부분이요. 차라리 그냥 대중의 파퓰리즘에 의존해서 감각적으로 찌르고 빠지는 이재명 시장의 어떤 이 행동보다도 더 둔하게 보인다. 그리고 시류를 잘못 읽고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지적되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시장의 판단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갈짓자입니다. 안보관도. 사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나 어떤 이 확고한 안보관이 그러니까 대통령 나라의 통수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경제나 안보, 부국과 강병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방향이 있어야 돼. 그게 어느 쪽이든 간에. 근데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애매모호하다는 게 아주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번에 하여튼 뜻밖의 가라앉은 사람으로 저희가 뽑은 이유가 본인의 한계를 좀 드러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소장님.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 예. 뭐 며칠 안에 예. 4월 30일까지 물러나겠다.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 순간부터 국무총리에게 전권을 넘기겠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그래도 새누리당은 탄핵 표결에 참석해서 찬성표를 던지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했으면은 새누리당은 전원 표결에서 불참하든지 뭐 반대표를 던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거취를요. 여야 정치권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것을 정확히 이제 밝힌다면. 네, 그러니까 여야 합의에 관계없이 본인은 4월 30일 날 물러나겠다. 물러나겠다. 그리고 내 물러나는 것은 오늘부터 기정사실이다. 그리고 여야가 합의로 총리를 추천하라. 그런다면 실제로 탄핵을 했을 때의 문제와 이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 탄핵에 참가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상황을 종료시킬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단순 명료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은 새누리당이 탄핵 표결에 찬성 안 해도 될 것이다. 그럴 때는 새누리당이 찬성을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의 견해로는 그렇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진행을 하되 야당은 그리고 탄핵이 걸린 상태에서 뭐 안 그러면 부결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부결되겠죠. 예, 새누리당 그러면 그런 찬성 안 하면. 상태에서 대통령은 자신의 그 내용을 지키는 것이 이게 합리적인 수순이라 봅니다. 똑같은 질문. 새누리당 네네.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네. 보십니까? 첫째, 이럴 가능성은 거의 저는 0%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분명히 할 퇴진은 거라서. 얘기하지만 총리에게 정권을 이양할 의도가 있다면 처음부터 그런 3차 발표문도 담화문도 나오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정말 4월 퇴진 총리에게 정권 이양한다라는 것을 다 펼쳐놓고 얘기한다 해도 네. 국회가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하는 것은 탄핵이나 개헌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저는
탄핵은 추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 정서로 보면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하게 퇴진과 총리에게 권한 이양하겠다고 밝히면은 새누리당 의원이 탄핵 표결에 불참하는 안 가죠. 그런데 다 불참하죠. 그러면 그런데 탄핵은 부결되는 거예요? 통과 못 탄핵은 하죠. 부결되죠. 그런데 지금 전제 조건이 총리에게 정권을 이양할 의사를 밝힐 것이냐, 그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4%의 지지율로 전 세계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은 유일한 대통령이라는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이 결국 내년 4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한 것은 프랑스 현대 정치사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로써 프랑스의 다음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피용 전 총리와 극우 성향의 르펜 국민전선 대표 간의 싸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지구촌 각국의 정치적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 프랑스도 더욱 오른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혁명의 나라입니다. 1789년 대혁명으로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무려 50만 명이 단두대 같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희생자 중에 80% 이상이 귀족이 아니라 평민이었다고 합니다. 혁명의 결과, 왕정을 무너뜨린 결과로 어이없게도 뜻밖에도 프랑스 평민들이 죽어간 것입니다. 10여 년간의 극심한 혼란을 평정하면서 나폴레옹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촛불을 들고 있는 것입니까? 왕정 타도를 외쳤던 프랑스 국민들, 프랑스 시민들처럼 박근혜 대통령 퇴진만을 원하는 것입니까?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린 프랑스에서는 루이 16세가 사라진 그 자리에 나폴레옹 황제가 들어섰습니다. 촛불이 사라진 빈자리에 뭐가 남길 바라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은 지금까지와 같은 매번 되풀이되어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힘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칫 왕이 떠난 자리에 황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